오늘은 장학행정에 대해서 복습하기로 했습니다. 장학은 과거에는 우수한 사람이 위에서 감시한다는 의미를 가졌었는데요. 현재 와서는 교사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모든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 조언하는 전문적, 기술적 봉사활동입니다. 이렇게 장학은 이러한 발달 과정을 가지는데요. 가장 현재의 발달 장학 시대에는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았던 관리장학 시대와 인간관계론에 영향을 받았던 협동장학 시대에 적절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주의 장학과 인간자원 장학을 이렇게 분류를 하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입니다. 장학의 유형으로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장학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로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장학으로는 지방장학이 있겠고요. 제가 주되게 복습할 것은 교내 자율장학입니다. 이는 약식장학, 발전장학, 임상장학, 동료장학, 선택장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자신이 장학을 하는 자기 장학이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컨설팅도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교내 자율장학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장학활동입니다. 교장과 교감, 주임교사는 각각의 장학행정 업무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교장은 교내 장학활동의 총괄, 학교 교육 기획, 이렇게 큰 장학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구현하는 데 업무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교감과 주임교사는 각각 교장의 업무를, 또 주임교사는 교감의 업무를 이렇게 보좌를 합니다. 첫째, 유형으로는 약식장학이 있습니다. 약식장학은 일상장학으로도 불리는데요. 단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10분, 15분 동안 비공식적으로 학급을 순시하며 수업을 참관을 하면서 교사의 수업과 학급 경영 활동을 관찰하여서 교사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약식장학은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그리고 다른 장학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특징입니다. 또한 특징으로는 교장과 교감이 이러한 교사들의 수업활동과 학급 경영 활동,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표현이 가능하고 평상시 자유로운 수업활동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유형으로는 발전장학이 있는데요. 발전장학은 교사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장학의 방법이 달라지고 또 맞추어 교사의 발전 수준을 높이는 장학의 방법인데요. 이는 교사의 발전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며 또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상장학인데요. 임상이라는 용어는 의학 용어로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 대면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용어를 짚고 갑니다. 개념은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특징으로는 교사의 교실 행위를 개선하고 수업 기술 향상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장학 담당자와 교사의 관계가 상하 관계보다는 쌍방적인 동료 관계를 지향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협동적이며 민주적이고
교사 중심적인 장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장학 적용을 할 때 유의점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장학요원과의 좋은 관계 유지는 중요하고요. 장학요원들의 자세와 능력 또한 중요하고, 임상장학은 학교 중심의 장학이므로 학교 단위로 접근을 도입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임상장학은 어떤 상황에 적합하냐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한다거나 수업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임상장학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료 장학은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 형태로 둘 이상의 교사가 상호간 교실 수업을 관찰하고 그 수업에 대해서 관찰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공통된 전문적 관심사를 토론하면서 전문적 성장을 위해 협동하기로 동의하고 공식화된 과정을 뜻합니다. 동료 장학은 교사 간의 돈독한 관계와 현실적인 조언을 필요로 할 때 그런 상황에 적합한 장학의 유형입니다. 장점은 훈련이나 엄격한 절차 없이도 교사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이고 동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의 교사와 대상의 학생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와 조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학은 교사 자신이 장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강요와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수업을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 또는 학생의 의견을 구하거나 장학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 조언을 입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은 교수활동이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고 있고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이 성인학습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장학의 형태로는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학습을 선호하는 독특한 교사의 특성에 아주 적합합니다. 단점은 학습의 진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장학은 스스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기지향적이며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교사는 매우 한정되어 있죠.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은 장학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컨설팅은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나 학교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문활동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꼭 교육 인사가 아니더라도 분야별의 전문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마다 장학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다른데요.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문제인 학교가 있는데 그때 경찰이나 범죄 심리 상담 그런 전문가들을 장학의 담당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역량을 강화하거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리로는 다음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문성의 원리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자격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성의 원리인데요. 이는 의뢰인과 컨설턴트의 그런 독립성을 말하는데요. 컨설턴트가 의뢰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문성의 원리는 의뢰인의 결정권과 컨설턴트의 권한, 책임 관계가 명확하다는 건데요. 의뢰인은 결정권을 가지고 시작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그냥 자문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성의 원리인데요. 이는 의뢰 문제 해결이 되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성의 원리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이는 학교나 학교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외부의 그런 장학 담당자들이 요청을 해올 수도 있는 그런 자발성을 뜻합니다. 이상입니다.